지금 중동 상공을 가로지르는 미군 전투기들의 엔진 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단순한 훈련 상황이 아닙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란 정권의 종말을 공식적으로 예고하면서 전 세계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25%의 관세 폭탄은 이란의 숨통을 조이는 단두대와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제재가 아닙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그 어떤 국가도 미국의 거대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는 전면적인 경제전쟁의 서막입니다. 누군가는 이 상황이 우리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기름값부터 글로벌 공급망까지 우리가 단연하게 누려온 평온한 일상이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대한 파도가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이미 12,000명이 넘는 민간인이 학살당했다는 참혹한 보고가 들려옵니다. 인터넷조차 완전히 끊겨버린 어둠 속에서 벌어진 비극입니다. 하지만 진실의 입은 결코 막을 수 없었으며 정권 내부의 심각한 균열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도달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증명하듯 공포로 세운 성벽은 결국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페르시아의 거리는 무고한 시민들의 피로 물들고 있으며 우리는 그 끝에서 벌어질 새로운 국제 질서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단순히 건너편 나라의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산과 생존이 걸린 국제 정세의 가장 날카로운 민낯입니다. 이 비극이 왜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 그 잔혹한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던진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유럽의 실질적인 수장이자 이란의 최대 교역 파트너 중 하나였던 독일이 이란 정권의 임기가 이제 몇 주 남지 않았다고 단언한 것은 국제 정세의 거대한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껏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며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유럽이 이토록 서슬퍼런 경고를 보낸 배경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기관의 긴박한 움직임이 숨어 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수만 명의 시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폭력이 정권의 유일한 유지 수단이 된 순간 그 체제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내부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커질수록 국제사회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고 이제는 정권 교체라는 금기시되던 단어가 공공연하게 거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과거 이란 정권은 유럽과의 실리적 관계를 방패 삼아 미국의 강력한 압박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든든했던 방패가 가장 날카로운 창으로 변해 테헤란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유럽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이란 지도부 내부의 심각한 심리적 동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정권 핵심 인물들이 각자 도생의 길을 찾기 시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특히 메르츠 총리의 발언 직후 유럽 전역의 정보기관들은 이란 내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이탈 조짐이 포착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권력의 축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내부의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정권의 명령체계는 이미 곳곳에서 녹이 슬고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의 진짜 위기는 외교적 고립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메르츠 총리의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는 속도를 더욱 앞당기는 것은 바로 눈앞에 닥친 경제적 파멸입니다. 독일조차 등을 돌린 이 상황에서 이제 이란은 전 세계 경제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추방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외교적 단절이 몰고 올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무역로가 막히고 자산이 동결되는 수준을 넘어선 실질적인 생존의 위협이 이란 정권의 숨통을 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르츠 총리가 예고한 이 종말의 시간을 가장 앞당기고 있는 실질적인 집행관은 누구일까요? 그 해답은 말하라고에서 날아온 전격적인 경제적 선전포고 속에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던진 단 몇 줄의 문장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핵폭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미국 수출 시 25%의 징벌적 관세를 일괄 적용하겠다는 선포는 단순한 경제 제재의 차원을 넘어선 실질적인 경제적 사형 집행입니다.
이것은 미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기회를 볼모로 전 세계의 이란과의 반절을 강요하는 가장 잔혹하고도 확실한 압박 전술입니다. 가장 먼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중국입니다. 연간 220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산 원유를 사들이며 정권의 생명줄 역할을 해온 중국에게 미국이 최후 통첩을 보낸 셈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자국 우선주의를 외친다 해도 미국 시장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무역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란을 선택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란의 가장 큰 뒷배였던 중국마저 등을 돌리게 만드는 이 전략은 이란 정권의 금고를 완전히 비워버리겠다는 트럼프식 실용주의의 정점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이미 국내 주요 조선사와 대형 정유사들은 이란과 연계된 모든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파기하는 긴급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단 1%의 관세 인상에도 수익성이 요동치는 글로벌 시장에서 25%라는 수치는 해당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치명적인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즉각적인 반응은 역설적으로 이란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빠르게 고립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이란 내부의 경제 지표는 이미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리알화 가치는 폭락을 거듭해 이제는 종이 조각보다 못한 신세가 되었고 공식 물가 상승률은 이미 50% 선을 돌파했습니다. 정권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자 경제의 척추였던 바자르 상인들마저 이제는 생존을 위해 거리로 나와 정권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족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장들에게 정권의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국 경제적 질식은 정권 내부의 물리적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혁명 수비대의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 살포하던 막대한 자금이 바닥나는 순간 총구는 언제든 정권 내부를 향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단순히 이란의 본줄을 끊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둥인 물리적 폭력을 행사할 명분과 비용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돈줄이 마르고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란 지도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이제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내부의 공포를 극대화하여 반대 세력을 잠재우는 극단적인 탄압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해 인터넷을 끊고 어둠 속에서 감행한 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창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과연 지난 1월 8일의 그 차가운 밤에 어떤 끔찍한 진실이 묻혀버린 것일까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만 그 총구는 결국 사람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 손이 흔들릴 때 제국은 종말을 맞이합니다. 최근 이란 국가 최고안전보장회의와 대통령실 내부에서 흘러나온 기밀 자료들은 현재 테헤란의 권력 심장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자료들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학살을 지시한 구체적인 명령체계와 서명이 담긴 기록물입니다. 군부와 고위 관료들이 자신들의 정권을 배신하고 정보를 유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들은 이미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전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정권 교체 이후의 삶을 도모하기 위해 스스로 내부 고발자가 되어 생존의 증거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메네이의 절대 권력이 더 이상 내부에서도 존중받지 못하고 공포라는 가느다란 줄 하나에 매달려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혁명 수비대 내부에서도 명령 불복종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국민, 특히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을 향해 조준 사격하라는 잔혹한 명령에 심리적 한계를 느낀 하급 장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총구를 내리거나 시위대에게 탄압 정보를 미리 흘려주는 방식으로 소극적인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무력을 뒷받침하던 충성심의 균열은 독재 정권에게 그 어떤 경제 제재보다도 뼈아픈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내부 배신자들이 제공한 정보 덕분에 전 세계는 이란 정권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추악한 진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관영 매체를 통해 2천여 명의 사망자만을 인정하며 상황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유출된 문건은 그 수치가 새빨간 거짓말임을 폭로하고 있으며 실제 사망자 수는 이미 통제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며 종말은 가장 믿었던 칼끝에서 찾아옵니다. 정권이 자신들의 충복들을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게 된 순간 비비 탄압의 강도는 더욱 무식하고 잔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잔혹함이 극에 달했던 지난 1월 8일의 그 차가운 밤. 인터넷이 끊긴 암흑 속에서 이란이 감추려 했던 진짜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인터넷이 끊긴다는 것은 단순히 통신이 두절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눈을 가리고 어둠 속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정권의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지난 1월 8일과 9일, 이란 전역을 덮친 암흑은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학살의 시작이었으며 정권은 이 48시간의 공백을 피해 축제로 채워 넣었습니다. 수술실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던 의사들의 증언은 듣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게 만듭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목요일 자정을 기점으로 병원으로 실려오는 환자들의 부상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위 초기에 보이던 고무탄이나 단순 타박상의 흔적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군용 자동소총에 의한 관통상과 기관총에 찢겨나간 참혹한 상처들이 대신했습니다. 경찰이 물러나고 혁명수비대와 바시지 민병대가 전면에 배치되면서 평화로운 거리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병원은 이미 몰려드는 시신과 부상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더 이상 수용할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영안실 바닥에는 주인을 잃은 시신 가방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으며 유가족들은 통곡할 새도 없이 사랑하는 이의 시신을 찾기 위해 그 비릿한 죽음의 행렬을 뒤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진압이 아니라 국가가 자국민을 향해 선포한 대규모 절멸작전이었습니다. 최신 의료 데이터에 기반한 추정 사망자 수 12,000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정권은 관영 방송을 통해 사망자가 2,000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진실을 왜곡하려 애쓰고 있지만 현장의 목격담과 내부에서 유출된 정보들은 그들의 거짓말을 비웃고 있습니다. 1989년 천안문 사태의 비극조차 뛰어넘는 이 참혹한 기록은 이란 정권이 얼마나 깊은 절망과 공포에 빠져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을 끊고 눈을 가릴 수는 있어도 가슴 속에 맺힌 피눈물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권은 죽음으로 시민들을 겁주려 했지만 오히려 그 죽음들은 더 큰 분노의 불꽃이 되어 테헤란의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거리에서 사람들은 이제 슬픔을 넘어선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은 장례식마저 금지하며 진실의 확산을 막으려 발버둥치고 있지만 죽은 자들의 목소리는 산자들의 입을 통해 더욱 거센 함성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저항의 물결은 우리에게 잊고 있었던 40년 전 어느 도시의 아픈 기억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테헤란의 거리를 보며 우리는 40여 년 전 대한민국의 아픈 기억인 1980년 광주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과 이를 무력으로 억누르려는 독재 권력의 충돌은 시대를 초월하여 너무나도 닮은 꼴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금남로를 피로 물들였던 계엄군의 잔혹함은 현재 이란의 거리를 누비는 바시지 민병대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자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사살 명령을 내리는 권력의 광기는 결국 정권의 정당성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독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진실을 목격한 시민들의 연대와 꺾이지 않는 투지입니다. 이란 정권이 희생자들의 장례식마저 금지한 것은 광주에서 시민들의 시신을 탈취하고 은폐하려 했던 시도와 맥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이 간과한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장례식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산자들이 죽은 자의 뜻을 이어받아 투쟁을 맹세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집결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그 분노가 거대한 파도가 되어 권력의 심장부를 덮칠 때 그 어떤 무력도 이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광주가 결국 대한민국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듯 이란 시민들의 희생 또한 페르시아 대지의 새로운 시대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청칼로 세운 성벽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무너져 내리며 우리는 지금 그 역사의 변곡점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시민들이 거리에서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동안 하늘 위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변수는 내부의 한 것뿐만 아니라 국경 너머에 대기 중인 강철의 날개들일지도 모릅니다. 미군의 전략자산들이 중동의 활주로에서 엔진 예열을 마친 지금 국제사회는 과연 어떤 물리적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중동의 밤공기를 가르는 거대한 엔진 소리는 더 이상 단순한 병고음이 아닙니다. 카타르의 알-우데이드와 아랍에미리트의 알다프라 기지에서 포착된 미공군 전력의 이례적인 움직임은 물리적 충돌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세계 최강의 공중전력을 보유한 이 기지들이 동시에 비상대기 상태에 돌입했다는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말하는 도움이라는 단어가 결코 수사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란 관리들과의 모든 접촉을 차단하며 외교적 인내의 시간이 끝났음을 만천하에 공표했습니다. 그는 이란의 애국자들에게 살인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촉구하며 실질적인 행동이 뒤따를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검토 중인 옵션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하나는 정권의 손발을 묶는 비살상 타격이며 다른 하나는 핵심 군사시설을 무력화하는 정밀 폭격입니다. 먼저 거론되는 것은 혁명수비대와 바시지 민병대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입니다. 현대전에서 통신이 끊긴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하며 미국은 이들의 내부 네트워크를 순식간에 암흑으로 몰아넣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인을 향한 잔혹한 학살 명령이 현달되는 것을 차단하고 정권 내부의 분열을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권이 사륙을 멈추지 않는다면 미군은 즉각적으로 물리적 타격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동 전역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미군 기지들은 이란의 숨통을 어디서든 끊을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동 국가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현지 기지 사용이 제한된다면 독일의 람슈타인이나 키프로스의 전략적 거점들까지 동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 움직임은 단순히 정권을 겁주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가 포함된 과도위원회와의 접촉설이 도는 것은 미국이 이미 정권 교체 이후의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정치적 대안을 마련해두고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은 독재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완벽한 몰락의 공식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테헤란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무력으로 민중의 입을 막으려던 정권은 이제 자신들의 머리 위로 쏟아질 강철의 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과연 하메네이 정권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최후의 경고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 결정의 유효기간은 이제 단 며칠도 남지 않았으며 그 끝에는 피할 수 없는 단죄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월 14일입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테헤란의 차가운 교수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정권이 예고한 대규모 사형 집행이 시작되는 이날은 이란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날로 기록되겠지만 역설적으로 독재 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정권은 시위대에게 신의 적이라는 낙인을 찍어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사형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이려는 것은 단순한 반대 세력이 아니라 이란의 미래 그 자체입니다. 유엔 인권사무국이 경고했듯이 이토록 잔인하고 신속한 사형 집행은 국제법상 명백한 범죄이며 이로 인해 이란은 문명 세계로부터 영구히 격리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공포로 민중을 다스리겠다는 계산은 이미 틀렸습니다. 오히려 이 처형 소식은 숨죽이고 있던 중도층까지 거리로 불러내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이 정권을 향한 살기로 변하는 순간, 그 어떤 철권 통치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수많은 페이지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란 전역의 교도소 앞에는 시민들이 모여들어 처형 중단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위를 넘어 생존을 건 마지막 투쟁입니다. 국제사회 또한 더 이상 말로만 우려를 표하지 않을 것이며, 오늘 집행될 단 한 번의 사형이 곧장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메네이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권력도 결국 민심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조각배에 불과합니다. 파도가 거세지면 배는 뒤집히기 마련이고, 지금 이란에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처형이 정권의 승리가 될지 아니면 자신들의 무덤을 파는 마지막 삽질이 될지는 이제 곧 판가름 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도화선은 이미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끝에는 거대한 폭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로 물든 1월 14일의 태양이 저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새로운 이란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 결말은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란의 비극은 단순히 한 나라의 몰락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엄중한 경종입니다. 역사는 결코 멈춰있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알던 낡은 질서는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권력이 민중의 뜻을 저버리고 오직 폭력에만 의존할 때 그 결말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정확히 무엇이 남을지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란의 붕괴는 중동의 지도를 넘어 전 세계의 에너지 패권과 글로벌 경제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고 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소중한 기회를 놓치거나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1월 14일 이후에 이란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테헤란의 하늘이 다시 밝아질지 아니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할지는 전적으로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중동의 긴박한 상황을 가장 예리한 시선으로 분석하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리한 통찰력이 곧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유일한 생존 무기입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현재까지 수집된 공식 데이터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국제 정세와 군사적 전개 상황은 현재의 복잡한 변수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린 KB 한이었습니다.